영화 속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숨막히는 풍경들이 자주 등장하죠. 특히 우주여행을 다룬 영화라면 말이에요. 하지만 굳이 다른 행성을 갈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지구에도 믿기 힘들 만큼 아름답고 경이로운 장소들이 있는데 당신을 넉넉해 만들지도 모릅니다. 혹시 이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 계신가요? 그렇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오늘 영상에서는 직접 영상으로 찍히지 않았다면 믿기 어려웠을 지구 위의 놀라운 장소 20곳을 소개합니다. 자,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당신의 경이로움 게이지를 최대치로 끌어올리세요. 그럼 지구의 가장 신비롭고 아름다운 곳으로 함께 떠나볼까요? 20위, 중국 여의교. 처음 이 다리를 보면 이거 CG 아니야? 싶을 정도로 현실감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건 실제로 존재하는 다리예요. 이름은 여의교. 중국 저장성의 타이저우 계곡에 있습니다. 이 다리는 마치 영화 속에서 튀어나온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걸을 수 있는 진짜 관광 명소예요. 무엇보다 놀라운 건 다리 전체가 유리로 만들어졌다는 점입니다. 보통 다리라면 철제나 콘크리트를 쓰잖아요. 그런데 이곳은 사람을 일부러 무섭게 만들기 위해 바닥까지 투명 유리를 썼습니다. 높이는 무려 140m, 깊은 협곡 위를 가로지르며 곡선 형태로 휘어있는 구조라 걸을 때마다 아찔한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성인 기저귀가 필요한 다리라고 농담처럼 부르죠. 워낙 무서워서 입구마다 진짜로 화장실을 확인하고 올라간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하지만 용기를 내서 이 다리를 건너면 그 보상은 정말 큽니다. 투명한 바닥 아래로는 형형색색의 산과 계곡이 펼쳐지고 멀리까지 이어지는 산맥이 한눈에 들어오거든요. 유리바닥 위를 걸으며 하늘을 나는 듯한 기분을 느낄 수 있는 곳. 그게 바로 루이다리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두려움과 아름다움이 동시에 존재하는 장소이기도 하죠. 19위, 파키스탄 파틀리안 호수. 이곳은 마치 그림 속에서 꺼내온 풍경 같아요. 푸른 초원 사이로 자리한 맑은 호수, 그리고 그 주변을 감싸는 붉은빛 언덕들까지 정말 한 폭의 수채화를 보는 듯한 곳입니다. 이곳이 바로 파키스탄의 파틀리안 호수입니다. 고요하고 청량한 공기, 잔잔한 수면 위로 부는 바람, 그리고 새소리만 들리는 평화로운 풍경이 인상적인 곳이에요. 이 호수는 아직 관광객들에게 많이 알려지지 않은 숨은 보석 같은 장소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손길이 거의 닿지 않아 자연 그대로의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호수는 라티알리 국립공원 안에 자리하고 있는데 해발 고도가 높고 겨울에는 폭설이 심해서 여름에만 접근이 가능합니다. 그 외의 계절에는 눈으로 완전히 덮여버리죠. 따라서 이곳을 방문할 수 있는 시기는 짧은 여름철 몇 달뿐입니다. 그 덕분에 여행자들은 더욱 특별하게 느끼죠. 호수의 물빛은 맑은 에메랄드 블루로 햇빛이 비추면 색이 계속 변합니다. 그리고 주위에는 붉은 들꽃과 푸른 초원이 조화를 이루며 정말 자연이 만든 팔레트처럼 느껴집니다. 또한 이곳은 닐룸 계곡의 가장 긴 호수 중 하나로 6월이 되면 빙하가 녹으면서 물이 넘쳐 흐르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탐방 시즌이 시작됩니다. 기온은 약 10도 정도로 선선하고 눈 덮인 산맥이 멀리서 반짝이며 배경을 완성하죠. 하루 정도 산책하거나 캠핑을 즐기기에도 완벽한 곳이지만 무엇보다 이 호수는 고요함을 느끼기 위해 가는 장소입니다. 세상의 소음을 잊고 자연의 시간 속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가는 기분. 그게 바로 파틀리안 호수의 진짜 매력이에요. 18위, 아이슬란드 레이니스자라 해변. 바다는 언제나 푸르고 모래는 회색이나 황금빛이라고 생각하시죠? 그런데 세상에는 그 상식을 완전히 뒤집는 해변이 있습니다. 바로 아이슬란드 남부에 위치한 레이니스자라 해변이에요. 이곳은 전 세계에서도 보기 드문 검은 모래 해변으로 유명합니다. 수도인 레이캬비크에서 남쪽으로 조금 내려가면 이 해변이 모습을 드러내는데요. 처음 보는 사람은 대부분 입을 다물지 못합니다. 진짜로 모래가 검정색이에요. 이 검은 모래의 정체는 사실 용암입니다. 오래전에 근처 화산에서 흘러나온 용암이 차가운 바닷물에 닿으면서 순식간에 식었고 그게 잘게 부서져 지금의 검은 화산 모래가 된 거죠. 그래서 레이니스자라 해변은 단순히 예쁜 관광지가 아니라 지질학적으로도 아주 특별한 장소입니다. 게다가 해변을 따라 솟아있는 거대한 현무암 기둥들도 장관이에요. 이건 자연이 만든 조형물인데 마치 누가 일부러 깎아 세운 것처럼 규칙적인 육각형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바람이 불 때면 파도와 기둥이 부딪히며 거대한 울림을 만들어내는데 그 소리가 너무 웅장해서 마치 자연이 연주하는 오케스트라 같다고 하죠.
물론 이곳은 아름답지만 동시에 위험하기도 합니다. 파도의 세기가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해서 관광객들이 너무 가까이 가면 순식간에 휩쓸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에서는 블랙샌드 비치의 아름다움을 즐기되 항상 거리두기를 권장합니다. 레이니스 자라 해변은 단 한 번만 봐도 절대 잊을 수 없는 풍경을 선물하는 곳이에요. 검은 모래, 회색 하늘, 흰 파도. 이 세 가지 색만으로 완성된 장면은 정말 다른 세상에 온 듯한 느낌을 줍니다. 17위. 인도 케랄라의 무나르. 아름다운 풍경이 꼭 해변이나 폭포, 혹은 거대한 다리만을 의미하진 않죠. 때로는 한 도시 전체가 그 자체로 하나의 풍경이 되기도 합니다. 그 대표적인 곳이 바로 인도 남부 케랄라주의 무나르입니다. 무나르는 산속에 자리 잡은 조용한 소도시인데요. 끝없이 펼쳐진 녹색 차밭, 산안개가 감싸는 차분한 공기, 그리고 부드럽게 불어오는 산바람 덕분에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평화로움을 느낄 수 있는 곳입니다. 무나르라는 이름은 현지어로 세 개의 강이 만나는 곳이라는 뜻이에요. 실제로 이곳은 세 개의 강이 교차하는 지점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인도 남부 최대의 홍차 재배지로 유명합니다. 언덕과 계곡을 따라 초록빛 차밭이 끝없이 이어지고 해질녘이 되면 차잎 사이로 노을빛이 스며들어 산 전체가 금빛으로 물드는 장면을 볼 수 있죠. 무나르에는 차밭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곳에서는 야생 난초와 니라쿠린지 꽃도 볼 수 있는데 이 니라쿠린지는 12년에 한 번만 피는 희귀한 꽃이에요. 그 시기에 맞춰 방문한 사람들은 산이 보랏빛 바다로 변하는 경험을 한다고 말하곤 합니다. 또한 무나르는 인도 안에서도 가장 깨끗하고 공기가 맑은 지역 중 하나로 꼽힙니다. 차분하고 여유로운 여행을 원하신다면 이보다 완벽한 곳은 없을 거예요. 따뜻한 차 한 잔을 손에 들고 언덕을 바라보며 하루를 마무리하는 그 순간. 그게 바로 무나르의 진짜 매력입니다. 16위. 콜롬비아 카뇨 크리스탈레스. 세상에는 정말 믿기 힘든 자연의 색을 가진 장소들이 있죠. 그 중에서도 이곳, 콜롬비아의 카뇨 크리스탈레스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강이라고 불립니다. 이곳은 콜롬비아 메타 주의 깊은 산악지대, 정글 한가운데에 자리한 강이에요. 하지만 단순한 강이 아닙니다. 이 강은 매년 특정 시기가 되면 무지개처럼 5가지 색으로 물들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곳을 무지개의 강 또는 천국에서 흘러내린 강이라고 부릅니다. 이 신비한 색의 비밀은 바로 마카레니아 클라비게라라는 조류 덕분이에요. 이 수초는 빛의 양과 수온이 완벽히 맞아떨어질 때 녹색에서 붉은색으로 바뀝니다. 그 과정에서 강 전체가 빨강, 파랑, 초록, 노랑, 검정의 5색으로 반짝이는 거죠. 비가 내리지 않는 건기와 물이 너무 불어나지 않은 우기 사이, 딱 7월에서 11월 초 사이가 카뇨 크리스탈레스를 볼 수 있는 최적의 시기입니다. 이곳의 물은 놀라울 만큼 맑아요. 강바닥까지 그대로 보일 정도로 투명하고 작은 폭포와 천연 수영장 같은 웅덩이들이 이어집니다. 하지만 아무리 예뻐 보여도 낚시는 금지입니다. 이 강에는 물고기가 살지 않거든요. 물고기조차 이 화려한 색에 질투했는지 모르겠네요. 카뇨 크리스탈레스는 접근도 쉽지 않습니다. 비행기, 보트, 차, 그리고 도보까지 이동해야 겨우 도착할 수 있어요. 그만큼 노력한 자만이 볼 수 있는 자연의 보물이라는 말이 어울리는 곳이죠. 직접 보면 이건 그냥 강이 아닙니다. 하늘에서 떨어진 물감이 흘러내리는 듯한 이 세상 어디에도 없는 색의 향연이에요. 15위. 칠레 칼부코 화산 분화.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지금 보고 계신 이 장면. 하늘로 솟구치는 불빛과 거대한 구름. 이건 영화 속 장면이 아니라 진짜 화산 분화 장면입니다. 이곳은 칠레의 칼부코 화산이에요. 그리고 이 화산이 분출할 때의 모습은 파괴적이면서도 동시에 하늘의 예술작품처럼 아름답습니다. 칼부코 화산은 2015년에 대규모로 폭발했습니다. 무려 1972년 이후 43년 만에 분화였죠. 당시 하늘로는 거대한 화산재와 용암 조각이 치솟았고 분화구 주변에서는 불기둥이 수십 미터까지 올라갔습니다. 분화는 약 90분간 이어졌고 곧이어 용암이 흘러내리는 모습이 목격됐습니다. 놀랍게도 그 순간은 참사로 이어지지 않았어요. 주변 마을에 살던 약 2,000명 주민들이 즉시 대피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그 광경은 보는 이들의 숨을 멎게 만들었죠. 화산재 기둥은 무려 하늘 15km 높이까지 올라갔습니다. 마치 하늘이 갈라지고 번개가 그 속에서 춤추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 장면은 파괴의 아름다움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불과 재번개와 구름이 한데 어우러진 풍경. 그건 두려움과 경이로움이 동시에 느껴지는 지구의 숨결 그 자체였습니다. 물론 이곳은 관광지로 접근할 수 있는 곳은 아니에요. 하지만 사진으로만 봐도
자연의 힘이 얼마나 위대하고 인간이 그 앞에서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불타오르며 하늘을 뒤덮은 그날의 칼부코 화산. 그 광경은 지금도 지구의 심장이 뛰는 순간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14위. 중국 윈난성 로핑의 유채꽃밭. 노란빛이 이렇게 따뜻할 수 있을까요? 끝이 보이지 않을 만큼 펼쳐진 유채꽃밭이 바람결에 일렁이는 이곳은 중국 윈난성의 작은 도시 로핑입니다. 평소엔 조용하고 한적한 농촌이지만 2월에서 3월이 되면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됩니다. 그때가 바로 유채꽃이 만개하는 계절이기 때문이죠. 언덕과 들판, 계곡과 마을 사이까지 온통 노란 물결이 덮습니다. 햇살이 비치면 꽃잎이 반짝이고 그 위로 나비와 벌들이 춤추듯 날아다녀요. 이 풍경은 마치 노란 바다처럼 보입니다. 끝없이 이어진 꽃밭 사이로 작은 오솔길이 나 있고 그 위를 걷는 사람들은 자연이 만든 황금빛 꿈속을 거니는 기분을 느낍니다. 로핑의 유채꽃은 단순히 예쁘기만 한 게 아닙니다. 이 지역은 식용유의 원료가 되는 카놀라를 대규모로 재배하는 중국의 대표적인 생산지 중 하나예요. 그래서 이곳 사람들에게 유채꽃은 생계의 상징이자 봄을 알리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유채꽃이 피는 시기에는 매년 로핑 유채꽃 축제가 열립니다. 중국 전역은 물론 외국에서도 관광객들이 찾아오죠. 드론으로 찍은 영상은 하늘 위에서 본 거대한 금빛 카페처럼 보입니다. 산 위로 올라가서 내려다보면 꽃밭 사이로 돌출된 작은 산봉우리들이 점점이 흩어져 있어 마치 그림 속 풍경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사진작가들에게도 이곳은 성지로 불립니다. 햇살이 내리쬐는 아침, 이곳을 걷다 보면 노란 꽃 사이로 부드러운 바람이 불고 온 세상이 따뜻한 빛으로 물드는 순간을 만나게 됩니다. 그야말로 봄이 가장 먼저 찾아오는 곳, 로핑의 유채꽃밭입니다. 13위. 미얀마 바간. 이곳은 정말 믿기 어려운 풍경을 가진 도시입니다. 끝없이 펼쳐진 평원 위로 수천 개의 불탑과 사원이 하늘로 솟아있는 곳, 그곳이 바로 미얀마의 바간입니다. 바간은 과거 버마 왕국의 수도였던 도시로 9세기부터 13세기 사이에 번성했습니다. 그 전성기에는 4,400개가 넘는 사원과 수도원, 탑이 세워졌다고 해요. 지금은 약 3,800여 개의 건축물이 남아있는데 그 자체로 고대 불교 문화의 중심이자 살아있는 박물관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해질 무렵 붉게 물든 하늘 아래로 수많은 사원들이 실루엣처럼 드러날 때 그 장면은 정말 말로도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경이롭습니다. 이곳을 여행하는 가장 특별한 방법 중 하나는 열기구를 타고 하늘 위에서 바라보는 것이에요. 해가 떠오를 때 안개 사이로 불탑들이 하나씩 모습을 드러내며 황금빛으로 빛나는 풍경은 세계 어느 곳에서도 볼 수 없는 장면입니다. 바간의 사원들은 저마다 독특한 구조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가장 유명한 건 아난다 사원, 그리고 그보다 더 오래된 슈에지곤 파고다. 이 두 곳은 미얀마 불교의 상징으로 여겨집니다. 시간이 멈춘 듯 고요한 사원 안에는 여전히 향냄새가 가득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의 발자국이 이어집니다. 바람에 흙먼지가 날리고 불탑 사이로 들려오는 종소리가 귓가에 스며들죠. 많은 여행자들이 바간을 지구 위의 또 다른 세상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이유는 단순히 건축의 규모 때문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시간의 깊이 때문이에요. 햇빛이 붉게 사라질 무렵 불탑 사이로 떨어지는 석양을 바라보면 마치 수백 년 전의 세상으로 돌아간 듯한 기분이 듭니다. 그 순간 과거와 현재가 하나로 이어지는 느낌이 들죠. 바간은 단순한 유적이 아닙니다. 그건 인간의 믿음과 시간, 그리고 아름다움이 동시에 남아있는 공간이에요. 12위. 중국 광둥성 천국의 문 스카이워크. 지구에서 정말 독특한 명소를 꼽으라면 중국 광둥성에 있는 폭포 하늘 다리를 절대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이 거대한 구조물은 황탱 협곡에 자리하고 있는데요. 위에서 보면 마치 두 개의 테니스 라켓이 산을 가로질러 놓여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현지인들은 이곳을 거대한 라켓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높이가 얼마나 될까요? 무려 166층 건물 높이에 해당합니다. 규모가 어마어마하죠. 이 프로젝트를 짓는 데는 약 2억 6,800만 위안, 우리 돈으로 약 4천만 달러가 들어갔습니다. 기술적으로도 완벽한 걸작이라 불릴만 합니다. 게다가 이 다리 및 인공폭포에는 450개의 이동식 물로줄로 인해 인공폭포가 장관을 이룬다. 2,000개가 넘는 조명이 설치되어 있는데요. 이 조명들은 음악에 맞춰 반응하면서 색이 변합니다. 밤이 되면 마치 하늘 위에서 춤추는 듯한 빛의 쇼가 펼쳐지죠. 하지만 이 다리의 진짜 묘미는 바로 투명한 유리바닥입니다. 걸을 때마다 쩍하고 유리가 깨지는 듯한 소리가 나고 심지어 발밑에 균열이 생기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물론 실제로 깨지는 건 아니고 일부러 그런 특수 시각 효과를 만들어 관람객들이 짜릿함을 느끼게 하는 장치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가장 무서운데 또 가장 아름다운 달이라고 부릅니다. 한번 건너본 사람이라면 그 긴장감과 동시에 눈앞에 펼쳐지는 협곡의 풍경을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11위, 나이아가라 폭포. 나이아가라 폭포를 직접 본 적이 있는 분들은 공감하실 거예요. 이곳은 단순히 큰 폭포, 그 이상의 감동을 주는 곳입니다.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폭포이자 로맨틱하면서도 압도적인 자연의 힘을 느낄 수 있는 명소죠. 이 폭포에서는 초당 3,160톤, 즉 약 70만 갤런의 물이 떨어집니다. 그 속도는 시속 160km에 달하죠.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거대한 물의 양입니다. 나이아가라 폭포의 형성 과정은 아직도 정확히 알려지진 않았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은 1만 2천년 전 빙하가 북아메리카를 덮고 있던 시기에 생겨났다고 봅니다. 거대한 얼음 덩어리가 무너져 내리면서 호수와 강의 지형이 변했고 그 틈을 따라 물이 흐르기 시작하면서 지금의 폭포가 만들어진 거죠. 직접 가보면 나이아가라 폭포가 하나의 폭포가 아니라 세 개의 폭포로 이루어져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왼쪽부터 작은 베일 폭포, 중앙의 아메리칸 폭포, 그리고 가장 크고 웅장한 말구 폭포가 그것이에요. 이 세 폭포는 미국과 캐나다 국경을 따라 나란히 위치해 있습니다. 이런 장엄한 자연이 있다면 그곳을 도전하려는 사람도 생기기 마련이죠. 1859년 고개사 찰스 블롱댕은 무려 나이아가라 강위를 외줄타기로 건넜습니다. 그때 입고 있던 건 분홍색 타이츠 한 벌뿐이었다고 해요. 그 이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폭포에 도전했습니다. 가장 유명한 건 2012년 닉 월랜다라는 인물이 이 역사적인 외줄타기를 생중계로 다시 재현한 사건이죠. 전 세계 수백만 명이 숨을 죽이고 그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나이아가라 폭포는 그만큼 인간의 모험심을 자극하면서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보면 가장 낭만적인 순간을 선물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모험의 끝, 또 어떤 사람은 사랑의 시작이라고 부르죠. 12. 투르크메니스탄 불의 문 다르바자 분화구. 끝없이 타오르는 불길, 밤하늘 아래 붉게 빛나는 거대한 구멍. 이곳은 사람들에게 지옥의 문, 혹은 불의 문이라 불리는 장소입니다. 이 신비롭고도 섬뜩한 곳은 투르크메니스탄의 다르바자 마을 근처 사막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정식 명칭은 다르바자 가스 분화구예요. 깊이는 약 20m, 넓이는 축구장 크기만큼이나 됩니다. 그런데 이 불길은 그냥 자연현상이 아니라 사람의 실수로 생겨난 영원한 불구덩이입니다. 1970년대 초 옛 소련의 지질학자들이 이 지역에서 석유를 시추하던 중이었어요. 하지만 예상과 달리 석유가 아니라 천연가스층을 뚫은 겁니다. 가스가 새어나오자 주변에 있던 엔지니어들이 독성 가스를 막기 위해 잠깐 불을 붙이면 금방 꺼질 거야 라며 불을 붙였죠. 그런데 그 불이 지금까지도 꺼지지 않고 타오르고 있는 겁니다. 그때가 1971년이었으니 벌써 50년이 넘게 불타고 있는 셈이죠. 밤이 되면 이곳은 정말 장관이에요. 끝없이 펼쳐진 사막 한가운데 검은 어둠 속에서 붉은 불길이 요동치는 모습은 정말 지옥의 입구라는 말이 절로 나올 정도입니다. 이곳은 현재 투르크메니스탄의 대표적인 관광 명소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사막 한복판에서 텐트를 치고 밤새 불을 바라보며 캠핑을 즐깁니다. 타오르는 화염이 만드는 빛의 파도, 그리고 그 위로 쏟아지는 별빛이 어우러지면 그 어떤 인공적인 조명보다도 더 경이로운 장면이 펼쳐지죠. 하지만 최근에는 투르크메니스탄 정부가 이 불을 완전히 끄고 그 지역을 새로운 에너지 개발지로 전환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모습을 직접 보고 싶다면 언젠가 사라질지도 모르는 이 장관을 지금 꼭 한 번은 봐야 할지도 모릅니다. 지옥의 불길 같지만 동시에 세상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지구의 심장 같은 풍경. 그게 바로 다르바자의 불의문입니다. 9위. 아프리카 빅토리아 폭포. 이 폭포를 처음 본 사람들은 대부분 한마디로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정말 지구의 끝이다. 그만큼 압도적인 스케일을 자랑하는 곳. 바로 아프리카의 빅토리아 폭포입니다. 이 폭포는 현지어로 천둥치는 연기라는 뜻의 이름으로 불립니다. 그만큼 물이 떨어질 때 내는 굉음과 물보라가 엄청나죠. 폭포는 아프리카 대륙 남쪽을 흐르는 잠베지강에 걸쳐 있고 짐바브웨와 잠비아 국경을 가로지르고 있습니다. 길이는 약 1708m, 높이는 108m. 세계에서 가장 크고 웅장한 폭포 중 하나예요. 이 폭포에서는 매분 약 5억 리터의 물이 떨어집니다. 그 거대한 물줄기가 부딪히며 만들어내는 소리는 무려 40km 밖에서도 들린다고 합니다. 물보라는 하늘 400m까지 치솟아
멀리서 보면 마치 구름처럼 피어오르죠. 그래서 현지 사람들은 예전부터 이곳을 하늘과 땅이 만나는 신의 계곡이라 불러왔습니다. 이 폭포에는 특별한 명소도 있습니다. 바로 절벽 끝에 있는 데빌스 풀, 즉 악마의 수영장이에요. 비가 적은 건기에는 폭포 가장자리 바로 위에서 수영할 수도 있습니다. 그 밑은 끝없는 낭떠러지지만 용감한 사람들은 그곳에서 사진을 찍으며 짜릿한 추억을 남깁니다. 이 폭포를 발견한 사람은 영국의 탐험가 데이비드 리빙스턴입니다. 그는 1855년 이 폭포를 발견하고 자신의 여왕을 기리기 위해 빅토리아 폭포라는 이름을 붙였죠. 그 후 이곳은 세계 자연유산으로 지정되었고 지금은 아프리카의 대표적인 관광 명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낮에는 하얀 물보라가 무지개를 만들고 밤에는 달빛 아래서 달무지개가 뜨는 곳, 낭만과 경이로움이 공존하는 그 장면을 보면 누구나 잠시 말을 잃게 됩니다. 그야말로 지구가 만든 가장 거대한 심포니입니다. 8위, 중국 판진의 붉은 해변. 지구 어디에서도 보기 힘든 정말 독특한 장소입니다. 바로 중국 랴오닝성 판진에 있는 붉은 해변이에요. 이곳은 이름 그대로 해변이 온통 붉게 물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건 그 붉은색이 모래 때문이 아니라 식물 때문이라는 거예요. 해변을 뒤덮고 있는 건 수에다 살살하는 식물입니다. 이 식물은 염분이 많은 땅에서도 잘 자라는 독특한 풀인데 가을이 되면 잎이 녹색에서 점점 붉은색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멀리서 보면 바다가 아니라 붉은 융단이 깔린 듯한 풍경이 펼쳐집니다. 이 붉은 해변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습지와 갈대밭으로 둘러싸여 있고 수백 종의 새들과 철새들이 머무는 자연보호구역이기도 합니다. 특히 멸종위기종인 붉은 관두 두루미가 이곳에서 서식하기 때문에 생태학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지역이에요. 하지만 이곳은 아무나 마음대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환경 보전을 위해 대부분의 구역은 출입이 제한돼 있고 일부 구간만 관광객에게 개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붉은 해변을 직접 볼 수 있는 건 지구상에서도 아주 소수의 사람뿐이죠. 1년 중 9월과 10월, 딱 2달만 붉은 해변이 가장 선명한 색을 띱니다. 이 시기에는 해가 지면 바다와 하늘이 모두 붉게 물들어 마치 세상이 통째로 붉은 빛 속에 잠기는 듯한 장관이 펼쳐집니다. 사진으로 보면 이건 합성 아니야 싶을 정도로 믿기 힘들지만 직접 눈으로 보면 오히려 말이 안 나올 정도로 아름답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곳을 이렇게 부릅니다. 자연이 그린 마지막 노을, 붉은 해변 판진. 그건 단순한 관광지가 아니라 지구가 스스로 만들어낸 가장 완벽한 세계 예술작품입니다. 7위, 모리셔스의 바닷속 폭포. 비행기 창문 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마치 섬이 바닷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처럼 보인다면 그곳은 바로 모리셔스의 바닷속 폭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장면은 실제 폭포가 아니라 지구에서 가장 놀라운 착시 현상 중 하나예요. 모리셔스의 남서쪽 르 모르느 반도 근처 바다에서는 이렇게 거대한 폭포처럼 보이는 신비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멀리서 보면 거대한 바닷물이 아래로 떨어지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해저 지형의 급격한 변화와 바닷속 조류의 흐름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즉, 섬 근처의 얕은 바다가 갑자기 깊은 심해로 떨어지면서 물과 퇴적물이 아래쪽으로 쓸려가는 모습이 폭포처럼 착시를 일으키는 거예요. 이 장면은 위에서 볼 때 가장 극적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많은 여행객들이 이곳을 보기 위해 경비행기나 수상비행기 투어를 선택합니다. 하늘에서 내려다보면 진짜로 바다가 땅을 삼키는 것 같은 장관이 펼쳐지죠. 육지에서도 어느 정도 볼 수는 있지만 진짜 감동적인 순간은 하늘 위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곳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착시의 섬이라 불립니다. 6위, 일본 후지산. 누구나 한 번쯤은 사진으로 봤을 겁니다. 눈 덮인 산봉우리, 호수에 비친 완벽한 대칭. 그 장면 하나만으로도 일본을 상징하는 아이콘이 된 곳, 바로 후지산입니다. 후지산은 일본에서 가장 높은 산으로 해발 3,776m에 이릅니다. 그 웅장한 모습 덕분에 일본인들에게는 단순한 산이 아니라 성스러운 존재로 여겨져 왔어요. 매년 약 3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 산을 오르기 위해 찾아옵니다. 하지만 후지산의 등반 시즌은 매년 7월부터 9월까지 단 2달 남짓이에요. 그 외의 시기에는 눈과 얼음 때문에 등반이 불가능합니다. 후지산이 특별한 이유는 단지 높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 산은 사실 3개의 화산이 겹쳐져 만들어진 구조예요. 아래쪽부터 고미타케 화산, 고우지 화산, 그리고 맨 위에 시누지 화산이 차례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즉, 지금 우리가 보는 후지산은 3개의 화산이 오랜 세월에 걸쳐 겹겹이 쌓이면서 완성된 작품이죠. 그런데 이 산은 아직 활화산입니다. 마지막 분화는 1707년,
에도 시대 때 일어났습니다. 그때 폭발로 인해 도쿄 일대에 재가 쌓일 정도였다고 해요. 그 후로는 조용하지만 지질학자들은 여전히 후지산이 언젠가 다시 깨어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하지만 그 위험 속에서도 후지산은 여전히 일본인의 마음 속에서 평화와 아름다움의 상징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정상까지 오르는 길에는 여러 코스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요시다 루트가 가장 인기 많습니다. 해 뜰 무렵 정상에 올라 태양이 산등성이 너머로 떠오르는 순간 그 장면은 일본에서 가장 아름다운 일출로 불립니다. 또 후지산 주변에는 5개의 호수인 후지고코가 있습니다. 맑은 날이면 호수 표면에 후지산의 모습이 거울처럼 비쳐 완벽한 대칭을 이룹니다. 뜨거운 온천이 곳곳에 자리하고 있어서 등반을 마친 뒤 온천에 몸을 담그고 산을 바라보는 것도 후지산 여행의 또 다른 즐거움이에요. 후지산은 단순히 자연의 산이 아닙니다. 일본 사람들에게는 기도의 대상, 예술가들에게는 영감의 원천, 여행자들에게는 마음의 쉼터죠. 눈 덮인 그 정상이 보여주는 건 위대함보다 오히려 고요함입니다. 그게 바로 후지산이 세기를 넘어 사랑받는 이유입니다. 5위, 싱가포르 창의공항. 공항에서 몇 시간을 기다려야 한다면 대부분은 지루하고 피곤한 시간이겠죠. 하지만 이곳, 싱가포르 창의공항이라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공항은 이미 세계 최고의 공항이라는 상을 무려 7번 이상 수상한 곳이에요. 단순한 환승 공간이 아니라 하나의 거대한 도시 속 정원 같은 느낌이죠. 그 중심에는 2019년 4월에 문을 연 주얼이라는 복합 공간이 있습니다. 겉모습부터 엄청납니다. 거대한 유리돔 형태로 지어졌고 총 공사비는 12억 5천만 달러가 넘는 초대형 프로젝트였어요. 이 건물은 공항 제1터미널과 관제탑 사이에 위치하고 있고 외관은 유리와 철골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안에는 쇼핑몰, 레스토랑, 호텔, 산책로까지 다 있어요. 하지만 이 공항의 진짜 하이라이트는 따로 있습니다. 그건 바로 실내 폭포예요. 이름은 레인보텍스. 세계에서 가장 높은 실내 폭포. 그 높이가 무려 40m입니다. 이 폭포는 단순한 인테리어 장식이 아니라 진짜로 비를 모아 흘려보내는 시스템이에요. 건물의 천장에서부터 떨어지는 물은 실제로 모아진 빗물을 순환시켜 만든 것입니다. 낮에는 열대우림 한가운데 있는 듯한 상쾌함을 주고 밤이 되면 폭포가 거대한 3D 프로젝션 스크린으로 변합니다. 음악과 빛이 어우러진 야경쇼를 보면 이게 정말 공항 맞아? 하는 말이 절로 나올 정도예요. 이곳에는 지하 4층, 지상 5층까지 총 9개 층이 있고 곳곳에 열대정글 테마의 식물들이 자라나 있습니다. 심지어 나무 위 산책로와 미로 정원도 있어서 아이들과 함께 놀기에도 완벽하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농담처럼 말합니다. 창의공항 오면 굳이 비행기 탈 필요 없다. 그냥 공항 자체가 여행지이기 때문이죠. 4위, 볼리비아 우유니 소금 사막. 이제는 정말 지구밖 세상으로 들어온 느낌이죠. 볼리비아에 있는 우유니 소금 사막은 그야말로 현실과 비현실의 경계를 무너뜨린 장소입니다. 이곳은 지구상에서 가장 넓은 소금 평원, 면적이 무려 1만 제곱킬로미터에 달합니다. 해발 고도는 약 3,656m, 하늘과 맞닿은 듯한 평평한 땅이 끝없이 이어지죠. 이 신비한 장소는 영화 촬영지로도 자주 등장합니다. 대표적으로 영화 스타워즈, 라스트 제다이의 촬영지로 쓰였고 더 폴, 솔트 엠파이어 같은 영화에도 등장했습니다. 그만큼 이곳의 풍경은 지구 같지 않다고 표현될 정도예요. 우유니 소금 사막의 가장 놀라운 순간은 비가 내린 직후입니다. 소금 평원 위에 얇은 물이 고이면서 하늘을 그대로 반사시키는데 그 모습이 마치 세상에서 가장 큰 거울 같죠. 이 넓은 대지가 하늘을 완벽하게 비추면서 하늘과 땅의 경계가 사라져버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곳을 하늘 위를 걷는 장소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실제로 그 풍경을 보면 정말 어딘가 다른 행성에 와 있는 듯한 기분이 들어요. 하얀 소금, 푸른 하늘, 그리고 구름의 반사. 그 단순한 조합만으로도 눈앞에 펼쳐지는 세상이 비현실적으로 아름답습니다. 게다가 이곳은 단순히 관광지뿐 아니라 지구의 리튬 자원이 가장 많이 매장된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구의 배터리 보고라고도 불리죠. 하지만 무엇보다 이곳이 사랑받는 이유는 그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그 완벽한 거울 세상 때문이에요. 사진 한 장만 찍어도 현실과 환상이 섞여버리는 그 순간. 그게 바로 우유니 사막의 마법입니다. 3위, 페루 마추픽추. 사진으로만 봐도 감탄이 절로 나오지만 직접 눈앞에 두면 숨이 멎을 만큼 압도적인 곳. 바로 페루의 마추픽추입니다. 이곳은 남미 안데스 산맥의 한가운데 해발 2430m 높이에 자리한 고대 도시입니다. 공중도시라고 불리는 이유가 있죠.
마추픽추는 15세기경 잉카 제국이 세운 도시로 스페인 정복자들이 도착하기 전까지 비밀스럽게 산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세상 사람들에게 잊혀져 있었죠. 이 신비로운 유적지는 1911년 미국 탐험가 하이럼 빙엄이 우연히 발견하면서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그는 이곳을 잃어버린 도시라고 불렀어요. 마추픽추는 석조 건축의 정수입니다. 거대한 돌을 깎아 쌓았지만 그 어떤 시멘트나 접착제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수백 년이 지난 지금까지 단단히 버티고 있죠. 도시 안에는 신전, 궁전, 주거지, 농경지 등이 정교하게 배치되어 있고 그 구조는 놀라울 정도로 천문학적 계산에 맞춰져 있습니다. 잉카인들은 해와 별의 움직임을 이용해 농사를 짓고 제사를 지냈다고 해요. 이곳은 단순한 유적지가 아니라 잉카 문명이 얼마나 정교하고 지혜로웠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마추픽추에 오르려면 쿠스코에서 기차로 이동한 뒤 산길을 따라 몇 시간을 올라야 합니다. 길은 험하지만 정상에 도착하는 순간 안개 속에서 고대 도시의 윤곽이 드러날 때 그 감동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예요. 그래서 많은 여행자들이 이곳을 버킷리스트 1위로 꼽습니다. 직접 보면 정말 알 수 있거든요. 그건 단순한 폐허가 아니라 시간이 멈춰버린 문명입니다. 바람이 불면 돌벽 사이를 스치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건 마치 오래전 잉카인들의 숨결이 아직 남아있는 듯한 느낌이에요. 이곳에 서면 누구나 한 가지를 느낍니다. 우리가 잊고 있던 것들이 이 산 위엔 아직 살아있다. 2위. 미국 애리조나의 엔텔로프 캐니언. 먼저 한 가지 짚고 넘어갈게요. 이곳 이름이 엔텔로프 캐니언이지만 실제로 영양은 한 마리도 없습니다. 그 이름은 그냥 옛날 탐험가들이 붙인 별명이에요. 이곳은 미국 애리조나주 페이지 근처 나바호 원주민 보호구역 안에 위치한 곳으로 세계에서 가장 독특하고 아름다운 협곡 중 하나입니다. 엔텔로프 캐니언은 물과 바람이 오랜 세월에 걸쳐 사암 절벽을 깎아내며 만들어낸 자연의 예술작품이에요. 벽면이 부드럽게 굽이치고 햇빛이 틈 사이로 들어오면서 안쪽이 붉은 빛과 금빛으로 물듭니다. 빛이 비스듬히 내려오는 그 순간 그 풍경은 말 그대로 빛의 성당이라고 불릴 만큼 환상적이에요. 그래서 이곳은 사진작가들에게 꿈의 장소로 꼽힙니다. 엔텔로프 캐니언은 두 구역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상부 캐니언은 접근이 쉽고 햇살이 가장 아름답게 들어오는 곳이에요. 반면 하부 캐니언은 더 깊고 좁아서 탐험가들이 좋아합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이곳은 갑작스러운 홍수가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개인 입장은 불가능하고 반드시 가이드 투어를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영화 브로큰 에로우, 나 삼사라 같은 작품에서도 이 협곡이 배경으로 등장했어요. 하지만 어떤 영화도 직접 눈으로 보는 그 장면만큼 감동을 주진 못합니다. 빛과 바람, 그리고 시간만이 만들어낼 수 있는 공간. 그게 바로 엔텔로프 캐니언입니다. 1위. 그리스 산토리니 오이아 마을. 그리스에서 가장 많이 사진 찍히는 곳. 그 이름만으로도 로맨틱한 마을, 오이아입니다. 이곳은 산토리니 섬의 북동쪽 끝에 자리한 작은 마을이에요. 하얀 집들이 절벽 위에 다닥다닥 붙어있고 푸른 지붕의 교회가 바다와 맞닿은 풍경을 만들어냅니다. 해질 무렵이 되면 이곳에 진가가 드러납니다. 붉게 물든 태양이 에게해 바다 위로 떨어질 때 온 마을이 황금빛으로 물들죠. 그래서 사람들은 인생에서 꼭 한 번은 봐야 할 일몰이라고 말합니다. 오이아에서는 단순히 바다를 보는 게 아니라 빛이 만들어내는 시간을 보는 것 같습니다. 하얀 벽과 푸른 돔 지붕이 햇빛의 각도에 따라 계속 다른 색으로 변하거든요. 이 마을의 건물들은 대부분 현무암과 석회암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햇빛을 반사해서 집이 더 밝게 보이는 이유가 바로 그 때문이에요. 곳곳에 있는 하늘색 창틀과 짙은 분홍빛 부겐빌레아 꽃이 풍경의 완벽한 포인트를 만들어줍니다. 물론 이곳을 올라가는 길은 쉽지 않습니다. 항구에서 마을로 올라가려면 약 300개의 계단을 올라야 해요. 하지만 정상에 올라서 눈앞에 펼쳐지는 풍경을 보면 그 모든 피로가 사라집니다. 멀리 보이는 티라시아 섬, 그리고 바다 위에 떠있는 오래된 화산섬까지 모두 오이아의 일몰과 함께 하나의 그림이 되죠. 이 마을에는 파란 지붕의 교회가 상징처럼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유명해서 이제는 그리스의 풍경을 대표하는 아이콘이 됐어요. 오이아는 단순한 관광지가 아닙니다. 그곳은 사람의 마음을 천천히 멈추게 만드는 장소. 시간이 느리게 흐르고 바람마저 부드럽게 불어오는 지중해의 휴식 같은 마을이에요.